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두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 실무진이 만든 일종의 합당 로드맵이 유출되면서 당 안팎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에서는 공개 설전도 벌어졌는데요. 관련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고위를 피칭한 데 이어 이제는 당원 투표마저 거수기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닙니까?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이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게 됩니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민주당 대회비 문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 마무리 짓고 혁신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준다는 등의 한 A4 7장 정도로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당권파에서는 좀 비판이 거셌던 것 같아요. 당내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고위 회의 과정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이라든가 강덕구 최고위원이 그런 부분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합당 문건이 사실상 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의 그런 합당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그런 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적 이런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청래 대표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고 밝힌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합당 관련된 문건을 작성된 시점도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이후에 작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구체적으로 실무진과 함께 합당 과정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라라는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로드맵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조사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정청래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사무총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출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합당과 관련된 미락설의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 대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신도 모르는 문건이다. 그리고 혁신당도 금시초문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기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1월 22일에 갑작스럽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의 말에 따르면 이 문건은 1월 27일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미 1월 22일에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이 이슈가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가결을 시킨 것이 1인 1표제고 이게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도 전혀 알지 못했고 최고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1월 27일에는 이런 문건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 아니냐, 미락설에 힘을 더 실어주는 이 문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1인 1표제든 합당이든지 간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 지금 계속 정청래 대표라는 거예요. 1인 1표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추진을 해왔었던 것이지만 본인이 2달 전에 이게 좌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본인 측의 인사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결국 가결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한다는 것도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저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게 이분들은 비례대표로 총선에 들어갔던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재선을 위해서는 총선 전에 합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야 되는 어떤 급박한 이유가 조국 혁신당에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이 시기를 지정한 것이 개인의 자기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내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본인이 조금 더 당원들에게 소구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민주당 내에서 내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삼선 의원들도 모임을 가졌고 그 대표인 소병훈 의원도 지도부의 결자해지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참 이제 오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의원총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 정청래 대표가 어떤 결단 내릴 거라고 보세요?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합당을 제안을 한 것뿐입니다. 합당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과 당내의 그런 여러 가지 여론들을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떠한 부분에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비판적인 부분,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아마 충분히 참작하고 감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날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요청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의총 과정에서 의원들의 전체적인 목소리를 경청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결정과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라도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와 함께 당원들의 뜻과 의견을 묻는 과정도 함께 병행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면 최종적인 당의 입장과 정청래 지도부의 입장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재신임 카드를 꺼내들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장 대표는 본인이 시안으로 제시했던 어제까지 공식적인 재신임 요구가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일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겨보자라는 지금 당내 최소한의 어떤 발버둥에 직을 걸라는 식으로 자해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지도부가 한가하구나. 어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예, 국민의힘 네,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 전 당대표 제명 이후에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재신임과 사퇴 요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라며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는데요. 대표가 앞장서서 자해 정치를 한다. 소장파 친한계를 중심으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 상황은 어쨌든 당의 입장에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당무감사위와 그다음에 윤리위에서의 결정이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 정식으로 재심 신청을 해두고 본인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이미 1월 9일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재심에 대해서 결정을 좀 미뤄달라라고 했으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어떤 공간이 열렸을 것인데 본인은 재심 신청하지 않겠다. 다만 뭐 수사기관에 있어서는 충실히 답변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당원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작되었다는 것, 어디가 조작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한 전 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어디까지가 본인들 가족들이 관여가 되어 있고 어디부터가 조작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당 지도부는 이 책임을 오롯이 질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당 지도부를 흔들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도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분란을 조기 종식시킬 수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빨리 수사를 해달라, 수사 촉구를 하면서 이게 사건이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1월 9일경에 이미 고소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 촉구를 했으면 고소인 조사를 해야 그 다음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한동훈 조사를 해야 2호선 조사를 경찰에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미 한 달 동안 이 혼란을 자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스스로 결자 해지하면서 빨리 수사를 받고 결정이 빨리 나오도록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뭐 직을 걸고 나서라고 말을 했고요. 그 재신임 투표 요구가 결국 어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잡초 같은 장동혁이 온실속 화초 같은 의원들에게 한 방을 먹였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재신임 투표 관련된 제안을 아마 굉장한 묘수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당원들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이 넘어서는 책임 당원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한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숫자로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본인이 재신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직 플러스 국회의원직까지 걸고 재신임 투표를 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네. 본인은 묘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한 악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한동훈 전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심야 제명 결정 이후에 얼마나 당이 내용을 겪고 있습니까?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당 입장에서야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이 선거공학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수 정당이 재건돼야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욱더 그냥 긍정적인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그런 말을 한번 새겨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과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스스로 직을 내걸고 투표를 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10년여 동안에 사실상 야인으로서 원외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오세훈 시장의 그런 말을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이러한 재신임과 관련된 투표 제안을 철회하고 당 내용을 수습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더욱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친한계 배현지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 여러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날리려고 한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을 서울시당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그 아이의 사진을 본인의 SNS에, 그러니까 댓글을 쓴 사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올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댓글을 쓰신 분에 대한 조사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고성국 씨에 대한 당원 징계 이런 것과 맞물려서 친한계와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를 지지하시는 분들 간의 갈등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들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최근에 당협위원장들을 모두 유임을 했습니다. 당무감사위에서 당협위원장 중에 일부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끌어안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는 모두 단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줬거든요. 그때도 친한계 당협위원장들은 좀 잘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김종혁 최고가 이야기한 서울시당
위원장을 날리려고 한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 쪽에서 본인들의 피해자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절차에 따른 것인데 결국에는 피해자로서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김종혁 전 대표에 대한 징계라든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 위에 올라가 있는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합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형태로 발언을 하고 당 지도부를 흔들수록 한동훈 전 대표가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그 다리를 끊는 모습이 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또 묘하게 거의 같은 날에 네.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당사의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라고 했던 내용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명구 조직부총장이 토론 대상이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YS의 유족 측인 김현철 이사장이나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강명구 부총장 같은 경우 개인적인 의견을 그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당이 아니라 서울시당에서 윤리위를 이제 개최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현진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당내 갈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 서울시당에서 징계에 착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건다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미 중앙당에서 입장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한 바 없고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개인과 매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매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고성국 씨는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성국 씨를 대상으로 해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당이라든지 친한계에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중앙당에서 이미 경고성 메시지가 나갔음에도 계속적으로 고성국 씨 그리고 지금 올라가 있는 친한계의 배현진 의원들을 이러한 징계 과정을 이렇게 맞물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서사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필패가 될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로서 지방선거를 이겨내고 선거에 정확하게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친한계에서 보이는 모습이 지방선거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족들, 그 김현철, 김인규 두 사람의 그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 지금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부터 굉장히 과격한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 사실상 지금 그 조정은 의원 아니겠습니까? 조정은 의원의 경우에는 고성국 씨에 대해서 특별당원이라고, 특별당원이라고 했나요? 굉장히 강조해서 그런 표현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성국 씨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위치를 살펴보게 된다면 굉장히 이 발언은 엄중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의 경우, 김현철 씨의 경우에도 그러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아마 한가름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 게 저는 확실시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들이 더욱더 극우화되고 있는 정당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도 진영을 포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